안녕하세요, 시니어님들. 꼭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오늘은 제가 퀴즈로 시작을 해볼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각 가정마다 하나 이상씩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감이 오셨나요? 그렇죠. 바로 대출인데요. 오죽하면 대한민국에 대출 없는 집은 없다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작년과 올해 부동산과 주식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지금도 한껏 달아오른 상태고요. 그래서 은행 가계 대출이 사상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아니 1조도 어마무시한데 1천조 원을 돌파했다고 해요. 대한민국 가계빚이 1천조 원인 겁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에 대출 없는 집은 없다는 말이 생겨나올 정도죠. 우리가 흔히들 영끌 투자라고 하잖아요.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대출을 받다 보니 대출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물론 빚을 졌으니 이자를 내는 건 당연합니다만, 그런데 이 이자를 우리가 낮출 수 있다면 당연히 낮춰야 하는 것도 우리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권리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고, 심지어 은행에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많은 경우 내지 않아도 될 이자까지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계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출이자, 어떻게 하면 팍 낮출 수 있는지 은행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대박 정보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다들 돈 벌어 가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집 대출 이자를 팍 낮출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금리 인하 요구권인데요. 금리 인하 요구권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다들 이자 낮출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 다 보시고 난 후 꼭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연락하셔서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금리 인하 요구권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뒤, 즉 쉽게 말해서 대출을 받은 뒤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내 신용 등급, 요즘엔 신용 점수제로 바뀌었죠. 이 신용 점수가 대출 받을 때보다 더 높아졌다거나 취업, 승진, 자격증 취득 등으로 재산이 증가했다거나 기업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경우 내 형편이 더 나아졌으니 금리를 기존보다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은 사실 2019년 6월부터 법제화돼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하고, 소비자는 신용 상태가 좋아지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받은 금융회사는 열흘 이내 결과 및 사유를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고도 안타까운 사실은 원래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건 2002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처럼 법제화된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시행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떤 문제가 생겼겠어요. 그렇죠. 금융기관에서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소비자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굳이 말하지 않는 거죠. 왜 그랬겠어요? 당연히 이자를 많이 받아야 이득이니까 소비자들에게는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황금 같은 권리를 쉬쉬해 온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2019년 6월부터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 안내하는 것이 의무로 바뀌었는데요. 이제는 금융회사에서 대출 계약을 하려는 사람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 알리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이걸 적극적으로 알릴까요? 아니요. 소극적으로 알리고 있었습니다. 즉, 고객이 대출을 약정 또는 연장할 때 이 제도가 있다는 걸 짧게 설명하는 수준으로 그치는 것이지, 고객에게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다고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은행에서는 알아서 낮춰주지 않는다는 거죠. 즉, 내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금리 인하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피 같은 내 돈 이자로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금리나 요구권을 행사했지만 은행마다 다 기준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즉, 내 신용 점수가 올랐어도 금리를 낮춰줄지 여부를 결정하는 금리나 요구권의 기준이 은행마다 제각각 다르다는 건데요. 작년도 금리나 요구권 관련 실적으로 보면 농협이 9,334명으로 가장 많은 고객이 혜택을 받았고, 그 다음이 신한은행 7,063명, KB국민은행이 5,912명, 우리은행이 4,877명, 하나은행이 1,932명에 그쳤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작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수는 약 2만 9천 명가량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 대출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혜택을 받은 사람이 3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 은행에서도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 이 때문에 몰라서 요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인 거죠. 작년에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아낀 대출 이자만 해도 무려 256억 원인데, 우리 집도 신청했었더라면 꽤 많은 대출 이자를 아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요구를 해야 합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서 금리 인하 신청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개인 대출의 경우 영업점 방문 없이도 모바일, 인터넷 뱅킹으로 신청 및 금리 인하 약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 상태 개선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단 금융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내 신용 상태는 좋아졌지만 은행에서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 금리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내가 대출받은 상품이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한 상품인지도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내가 대출받은 상품과 금융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직접 대출받은 금융기관, 즉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에 전화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서는 이 권리에 대해 더 확실하게 통보를 해주고, 또 관련 기준도 표준안으로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은행 마음대로 주무르는 금리 인하 요구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네, 오늘은 은행에서도 실시하는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